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잠시 후 9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에서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구명조끼까지 착용한 모습 그대로라고 그러죠. 네, 그 3년 한 달을 이제 바다 밑에서 버텼던 거죠. 일반인이 묵었던 그 3층의 선미 좌연 객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그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그 다수의 유해를 발견을 했다고 이제 어제 밝혔는데요. 네, 유해는 그 선미 좌연 쪽에서 그 주요 부위가 그 흩어지지 않은 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그 유해 수습에 좀 어려움을 겪던 곳이기도 했고요. 예. 또 그 장애물 때문에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져서 유해의 그 유실을 좀 막아준 것으로 일단은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해는 이 바깥에는 그 구명조끼가 있었고 안쪽은 좀 옷가지로 이렇게 그 쌓여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 그때 입었던 이제 옷가지와 구명조끼가 고스란히 같이 남아 있는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네, 유해 형태와 그 복장 등으로 밀어볼 때 그 한 사람의 것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일반인으로 이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때까지 그 미수습자는 모두 그 9명이었죠. 그 단원고 학생이 4명, 교사가 2명이었고 이제 그 일가족이 3명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점차 수습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이 숫자는 이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빨리 좀 전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처음 서게 된다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월 31일 이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53일 만에 그 법정 출석이고 어떻게 보면 53일 만에 그 외출이기도 하죠. 오늘 오전 그 10시 이제 서울중앙지법 그 417호 이 형사대법정에서 첫 공판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네, 법정 출석 모습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그 재판부가 이 재판 시작 전에 잠시 이제 그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그 뇌물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 최순실 씨 그리고 이 신동빈 롯데그룹 그 회장과 함께 이 피고인석에 그 같이 서게 됐는데요. 네, 전직 그 대통령이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이 그 세 번째이죠. 예. 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진술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진술을 할지는 모르죠.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재판은 일단 이제 그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면은 이 검찰이 이제 그 공소 사실을 이제 그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이 혐의를 뭐 인정한다. 아니면 전혀 뭐 인정하지 못한다. 근데 그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뭐 전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전면 부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인들에게 이제 그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재판부는 이 박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의 그 뇌물 혐의 재판을 이제 병합 심리할 것인지 여부도 이제 밝힐 예정인데 어떻든 이때 그 피고인들의 그 발언권이 주어질 때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장을 좀 피력할지 여부가 가장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죠. 네, 그동안 그 3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그 정책 감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죠. 이 4대강 정책과 그 비리 문제를 그 정조준했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한 그 전면적인 그 수사의 그 신호탄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다음 달부터 그 당장의 그 녹조 대책으로 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그 상시 개방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그 집행 과정에 대한 그 정책 감사를 그 진행할 것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그 정책 결정과 그 집행 과정이 좀 비정상적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관철이 됐는가? 이게 이제 그 이번 정책 감사의 그 주요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그 균형 있게 그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그 정책적인 이런 무리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가 이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이제 그 백서를 그 발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명백한 위법이나 이 불법 행위가 그 발견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 후속 조치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수현 사회비서관이 이제 그 밝힌 바가 있죠. 예. 사회수석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즉각 정치 보복성 감사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를 이 정치적 그 시빗거리를 만드는 그 행위라면서 그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 입장문을 누가 썼는지 이게 조금 이제 불분명한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그 정책 사업을 또다시 그 들춰서 이 정치적 그 시비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그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좀 잘 관리하여서 그 당면한 가뭄을 좀 극복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좀 부정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원 대변인은 그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예.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바른정당의 그 조영희 대변인 또한 문 대통령의 그 지시는 그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그 백혜련 대변인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당도 그 양순필 대변인이 그 필요하다면 4대강의 그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직접 조사도 그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다 좀 강도 높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당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자 이런 제안을 좀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7월 3일 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네요. 네, 뭐 민주당을 제외한 그 다른 당들은 다 이제 대통령 선거 그 후유증에 좀 후폭풍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비대위원회에서 이제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당대표 출마 세력이 나돌던 그 정우택 원내대표, 이 비대위 대표를 좀 겸임하고 있죠. 네, 불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그 당권을 놓고 홍준표 전 후보 측과 이 친박 쪽 상당히 좀 날카로운 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체류중인 그 홍 전 대표, 홍 전 후보 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당은 전면 쇄신해야 한다.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거두치면 국민들에게서 그 당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친박의 재등장을 이제 그 경고하고 나섰고요. 이 홍준표 추대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어제 그 홍준표 추대론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예. 바른정당도 26일 날, 내달 26일 날 전당대회 열죠? 네. 전체회를 갖고 그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전당대회, 즉 그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김무성 의원이 지난 15일 그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그 예부인사 수요를 통해서 당의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비대위 체제로 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승민 의원들이 이제 그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이런 양상이고요. 국민의당 어제 그 국회에서 그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이제 매듭을 지어서 오늘 이제 그 당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결정을 하려 했는데 이 또한 좀 무산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초 그 9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이 관련 비대위원장으로 이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이제 그 추대하기로 이렇게 대충
내부 의견이 좀 모아져 쓰는데 그러나 무슨 소리냐. 이 당 체질 개선을 이끌 그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뽑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그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구민주당과 그 동계는 반발을 하면서 이 정대철 전 상임고문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비대위원장 중앙위원회 그 추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은 25일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제 국민의당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의 그 중도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바른정당과의 맞으면 연대나 통합을 모색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과의 그 통합이나 연대 쪽으로 가느냐 이런 좀 갈림길에 서 있고 그 갈등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 사업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전 정권 지우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예. 그 정부가 왜 성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판단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죠. 예. 4대강이 지금 전국토에 걸쳐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녹조라든가 이런 거의 발생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수해라든지 이 가뭄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또다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사를 하게 할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보복을 한다는 이유가 왜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이나 이런 데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녹조가 지나치게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왜 했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4대강에 관해서는 예.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이 없고요. 그 큰 사업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전 DJ 정부에서 종합재해 대책, 그 종합재해 대책의 중요 내용이 수해 대책이었습니다. 거기에 32조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마는 83조나 들여서 이 종합 수해 재해 대책을 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였고 그거보다 액수가 훨씬 줄어든 22조를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한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 있었는지 규명을 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요. 그거야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한데요. 예. 이것이 이 정권 초기에 지금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다음에 지금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 정부에서 이것이 과연 제일 우선순위의 시급한 과제인지 이런 점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업무 지시라는 이유로 전교조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하라. 그다음에 전교조 합법하라. 그다음에 국사 교과서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라는 이름으로 기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법 체계와 기관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듯하고 내려가는 데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죠. 전교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직접 대통령 지시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보면 전교조 재합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 대통령이 아직 지시를 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에 적힌 10대 과제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제한은 없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그다음에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은 부인해 왔습니다만은 정치 보복으로 국민이 느끼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불행은 없어야 되겠죠.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주영 대표께서도 청와대 오찬 회동에 가셨었죠, 그죠? 그랬습니다. 예. 예. 여야정 상시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오면 그런 데서 걸러지겠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예. 우선 여야정 상시 정책 협의체도 있지만은 예. 어제도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이 주선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월요일 정례회동도 계속 앞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정기적으로. 예. 그런 데서 모든 국정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단 정례회동 그러면은 이거는 매주 만나는 겁니까?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원래 의회라는 것이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 간격을 좁히고 정책을 최종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운영은 양당 체제 하에서 극한 대립을 일삼았고 또 대화를 위한 자리조차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 만남 자체를 둘러싼 그런 소모전은 없어질 것이고 만나서 내용에 관한 협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서 이제 상당히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예. 주호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소위 탕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 내용 중에서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발탁을 했을까,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사라는 게
지금 앞으로 수십 자리 혹은 수백 자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인사는 몇 건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 정의용 실장이라고 외교부 출신입니다만은 주로 통상 전문가이지 국방 안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그 책임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지명된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유엔에서 다자 외교라든지 난민 업무만 주로 했지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북핵 미사일 경험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북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4대 강국 4개국 양자 외교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처음 헌법재판관이 될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야당에서 추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다양한 헌법 재판관들의 견해를 하나로 통합 조정할 수 있고 또 국민 전체가 봤을 때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중립적이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특정 정당이 추천했던 분이 현재 소장이 된다면 자칫하면 어떤 결정마다 그런 어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더 여쭤볼 것이 지금 이 4대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원 외교 문제라든지 방산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MB 정권 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면 들여다보고 예.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원 외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약이 살아 있고 또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하고 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처벌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고 방산 비리는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엄청난 국방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헛되게 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의 예방 차원이나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할 때 무슨 잘못 있으면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는 부럽던 눈으로 보는 자세라면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전당대회 다음 달 열리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때까지는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당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대표 거리 시에는 원내대표가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새로 6월 26일 날 소위 이제 저희들은 전당대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용어를 당원 대표자 대회라고 했습니다. 예. 당원 대표자 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제가 겸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 밖에서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예. 이제 의원이 20명이니까 한 분이라도 빠지면 이제 교섭단체 유지가 안 되는 것이니까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또 의원들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높아서 저희들 고성에서 저희들 연찬회도 했습니다만은 결의까지 다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가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 목감 나들목에서 조남 분기점 구간 4차로에서 일어난 화물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양 방향 정상 소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로 따라 서울 방면 북로 분기점 가양대교 부근에서 출근길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도권 부근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잠실철교, 잠실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부터 잠실대교, 성수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각각 더딘 흐름입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죠. 앞서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의원이었던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4대강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 야당에서 4대강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분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조사 특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미경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4대강 사업 말입니다. 네. 이게 당시에도 말이 참 많았죠? 예, 그렇죠. 예.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경 의원께서 비리 수사 없는 부패 적결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 문제가 드러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당시 정부나 여당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부나 여당에서는 매년 내내 4대강 사업 문제 없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물이 나빠지는 것도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도 그런 발언을 계속 했었죠.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계속 주장을 해서 감사원 감사가 나오고 했을 때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의 핵심이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조사의 결론이 도대체 왜 4대강에 16개부를 만들어서 그 많은 물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국토부 국토부가 애초에 수심을 6m까지 반할 필요가 없고 16개의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만 들어갔다 오면은 다시 16개 보호와 수심 6m가 사업이 결정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거대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시해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여태까지 3번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2번은 이명박 정권 당시, 그리고 1번은 박근혜 정권 당시인데, 사실 3번 중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루어졌던 2번의 감사는, 그 중에서 1번은 이게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감사의 결과가 상당히 아직도 여태까지 특정 국책 사업에 대해서 4번씩이나 감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감사는 좀 부실했고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했던 감사는 그동안에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조사를 해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달리 주장을 해서 이렇게 16개보와 6m 수심이 확정됐다, 이런 내용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감사원을 직책하고 문제 삼고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3번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이고,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드러났는데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는 아직 못 되어 있고, 이번에 정책 감사를 하겠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잘못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지금 이미경 의원께서 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러면 그 왜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국토부 관리들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면은 달라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어떤 결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중요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제가 반드시 앞에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그렇게 받아들일 수 또 있다 이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팩트를 찾아내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해 나가고 이런다면은 그렇게 왜 갑자기 이러냐 하겠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보는 거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시비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과도하게 한 번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상태로 물을 썩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재자연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요구와 이제 정책적인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도 또 국민들 세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또 유지하고 있는데도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고 매년마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정책 결정이 내려져서 또 계속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뭐냐면 4대강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강조돼서 그렇지 이게 잘된 부분도 있고 치수에 성공한 쪽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자신들의 정부 하에서 감사에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 잘못 것이라고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나오진 않았겠죠.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해서 지금, 이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해서 또 인정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또 만든,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 또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인정할 부분은 잘 되었고 못 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수질이 굉장히 나쁜 6개 보에 대해서는 수문을 개방하는 방향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물이 필요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나가면서 10개 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조사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고 무슨 조사해 나가는 거가 아니고 우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조사하면서 왜 이러한 잘못된 사업이 진행됐는가를 보는 것이죠. 근본을 따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두 정부에서 행해진 조사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정책 감사를 하는 것이죠. 예. 정의당 같은 데는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예, 동의하십니까?
하면은 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이러한 정책 감사가 더 먼저다라고 봐요. 청문회에서는 누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걸 보는데 저희가 야당 때도 저희가 조사해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도 뭔가 나오기를 바랬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데는 미흡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와야지 청문회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감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6개보를 상시 개방하면 홍수나 가뭄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수나 가뭄이 예. 이것을 막고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아니다.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 낙동강 주변은 너무나 그 녹조가 심해서 여름 되면은 그야말로 독성이 심할 정도까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청와대 쪽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수문을 다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고 낙동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보부터 먼저 수문 개방부터 해 나간다든지 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에요. 환경단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더 급진적인 접근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비해서는 저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추모식이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오늘 참석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시는 거네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늘상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해마다 사실은 추모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또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배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또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저는 그것이 바로 또 지난 촛불의 의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 주권 예. 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미경 의원께서는 안 가세요? 네, 저는 갔다 왔습니다. 아, 벌써 갔다 오셨어요? 네,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아, 봉하마을이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미경 전 의원이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